한국 프로복싱은 여전히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치밀한 복싱을 즐기는 인구는 점차 증가했고, 그 결과 오늘날 생활체육 복싱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싱은 상대방의 주요 급소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격투기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아주 위험한 스포츠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파링을 할 때 아무리 보호 장비를 착용할지라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스파링 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법률적 책임과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인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 경기에 참가한 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지가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복싱 같은 스포츠는 이미 참여자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복싱이라는 스포츠 경기 규칙을 벗어난 행동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는 스파링에 참여하게 되어 부상을 입은 피해자 A와 부상을 가한 가해자 B, 그리고 체육관의 관리 책임을 맡는 관리자 C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1년 서울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안정장비를 착용하고 관리자 C의 지도하에 정상적인 복싱 규칙에 따라 진행된 스파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파링 후 피해자 A가 쓰러져 구급차에 이송된 후 급성 대뇌 경색증 및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A는 가해자 B와 관리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판결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연습 경기 도중 우연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만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관리자 C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피해자 A와 가해자 B가 정상적인 스포츠 규칙에 따라 참여를 했다면 피해자 A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도 완벽히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관리자가 사전에 스파링의 규칙과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사전에 공지 및 교육하지 않았거나 혹은 스파링 진행 도중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링 전 어떤 사전 교육 없이 스파링 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관리자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프로복싱 경력이나 숙련된 복싱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간원이 이제 갓 복싱에 입문한 초보자를 상대로 무리한 스파링을 한 결과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해자 B와 관리자 C 모두 사회적으로 용인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하게 법률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사전적인 예방책은 없는 것일까요? 우선 체육관에 등록하기 전 혹은 스파링을 하기 전 해당 체육관 관리자와 스파링 시 발생되는 부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에 상담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담을 한 후 그 대처 방안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가 판단되는 경우까지 어느 정도 조정해 보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스파링을 할 때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 영상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사건의 판단은 결국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료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리자와 치료비 지급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어느 한 체육관에서 스파링 도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A의 사지가 마비되고 말았고 결국 영구장애를 겪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정상적인 안전규칙에 따라 진행된 스파링 자체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관리자 C가 2억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바로 관리자 C가 치료비 지급 약정을 피해자 A와 이미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큰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비전문가의 조언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해주지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복싱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스포츠임을 염두에 두시고 그 위험과 기회비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복싱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